정말 자신이 있어야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건데 디자인의 자신감하고는 다르게 조립 품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의 메일 시간입니다. 김땡땡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 친형 G90을 인도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으셨네요. 인도 첫날부터 리어 휠하우스 트림에 불량 내장재가 있어서 교체했는데 휠하우스 트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휠하우스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부분인가요? 이걸 교체한 바 있는데 이번엔 뒤늦게 조립단차 불량을 3곳이나 발견했네요. 운전석 측 팬더, 후드 사이 단차가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트렁크도 왼쪽과 오른쪽 간격이 서로 틀려 이런 조립 불량입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차를 이렇게 엉터리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1억 3천만 원짜리 차? 가만히 있자, 그렇게 비싼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사실 G90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G90에 사륜구동 넣고 옵션 좀 추가하고 나면 1억 3천만 원 그냥 가죠.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이 1억 6,500만 원부터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옵션을 다 붙이면 1억 8,500만 원도 넘습니다. 대단히 비싼 차예요. 사실 1억 8천 하면 떠오르는 차가 신형 S클래스, BMW 7 시리즈, 네, 이런 차만큼 비싼 차입니다. 결코 싼 차가 아니에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차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1억 8천이라는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르노 있어요? 도요타 안 되죠. 혼다 안 되죠. 닛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지간한 자동차 회사들은 1억 8천까지 붙일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이 제네시스는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 엄청나게 비싼 브랜드입니다. S클래스만큼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차에 손가락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사진을 한번 보죠. 아니, 진짜 그러네요. 이 부분이 원래 파팅 라인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열면 이렇게 열리다가 닫히면 이렇게 닫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약간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닿는 부분이니까 이 틈이 없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부품을 위에 있는 부품이 때리는 거죠. 가운데 스프링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고무가 있잖아요. 고무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걸 감안하면 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틈이 있는데 그 양이 최소한으로 관리돼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좌우의 폭은 동일해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좌우가 다르죠. 위에 있는 보닛이 살짝 옆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살짝 기울어 있으니까 이쪽 편은 좁고 저쪽 편은 넓은 거죠. 물론 이건 조절이 됩니다. 조절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트렁크도 지금 보면요, 트렁크의 양쪽 틈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네요.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틀어지고 저쪽을 맞추면 이쪽이 더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눈짐작으로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조립자의 노하우, 이런 걸 이용해서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실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어쨌든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유럽 자동차들도 이 장인 정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물론 그런 거 하지만 거기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3D로 정확한 3차원 위치를 잡습니다. 요 부품하고 요 부품하고의 차이가 몇 밀리냐,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부품의 끝은 정확하게 어디 있어야 되고 저 부품의 끝은 정확하게 어디 있어야 된다, 요걸 잡는다는 거예요. 눈짐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S클래스급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물론 여기 할 얘기는 있을 거예요. 제네시스 측이 물론 할 얘기가 있는 게 이 팬더 쪽의 파팅 라인을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잡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과감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보닛을 요 안쪽에서 자르죠. 안쪽에서 잘라서 안쪽에서 탁 내려가게. 그러면은 이 틈이 별로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틈이 한쪽에 좀 생겨도 이거 잘못됐구만, 이렇게 옮기면 돼요. 맞추기가 쉬운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가장자리까지 한 덩어리로 해놓으면 이 부위가 너무나 잘 보이는 위치고 철판의 힘에 따라서 이게 자칫하면은 맞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정밀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자신이 있어야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건데 디자인의 자신감하고는 다르게 조립 품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메일을 보냈더니 또 메일이 왔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대전 하이테크 센터에 넣어 작업을 하셨고요. 울산에서 직접 직원이 4명이 올라오셔서 직접 작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내장재 잘못된 거 교체도 해주셨고,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서비스는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를 내가 뽑고서 사자마자 이거 수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고, 처음에 차가 나올 때 이 정도 단차, 누가 봐도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이런 단차는 애초에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내장재 불량도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1억 3천만 원짜리 차인데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독일 차도 마찬가지야. 벤츠도 품질이 형편없어요. 벤츠도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아니죠.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 벤츠보다 품질이 좋아야죠. 현대는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거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지금 아직 뭐 브랜드 가치 안 되는, 성능 안 되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절대로 조립 품질이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이렇게 뻔한 데서 밀려서는 안 되죠. 이런 건 사실 프로세스나 마음먹기에 따른 거잖아요. 이거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밀리면 다른 건 어떻게 이깁니까? 같은 가격을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해주겠어요. 그래도 지금 제네시스 G90 이런 차는 최고급 차니까 뭐 이렇게 잘 맞춰준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차는 어떨까? 아반떼 N. 저희가 마침 아반떼 N을 갖고 있어서 이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저희 회사 주차장이에요. 저희 회사 주차장에서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아반떼 N 그리고 EV6 그리고 뭐 포르쉐 911 이런 차들이 있는데요. 아반떼 예쁘죠? 예쁜데 이게 손가락이 그냥 쑥 들어가요. 몇 센치야? 점점 벌어지는데 이게 점점 벌어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한번 센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그 뭐지? 여기 이렇게 벌어져서 이거는 저희들이 못 맞추고요. 사고 수리를 하신 건가요? 원래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 점점 벌어지더니 이렇게까지. 플랜즈에 가보셔야 될 거예요. 판금 도장하는데. 종합? 그러니까 그 공업 네, 1급 맞습니다. 공업사. 네네 맞습니다. 판금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사 같은 거 쪼여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 심하죠? 한번 친 거 아닌가요? 친 건 아닌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니나 다를까 수리를 할 수 없다. 판금을 해야 된다. 판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새 차를 판금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건가 싶어요. 이게 아무튼 뭐 해야 된다니까 해야죠 뭐. 네. 네. 차가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이렇게 안 맞는다는 게 말이 되나? 트렁크 단차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이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단차인가? 요게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이 둘이 조금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 네, 지금 이렇게 서비스 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이게 뭡니까? 진짜 두들겨서 판금해야 된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겠죠? 최소한 범퍼 탈부착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트렁크도 지금 뭐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범퍼라고 하니까 다 범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범퍼가 아니죠. 이건 범퍼 커버죠. 범퍼 커버를 탈부착하는 거. 이건 사실은 자동차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차의 안전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가 갑자기 사고차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아무 센터에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블루엔진에서는 못 하잖아요. 현대차 정식 정비센터 아니면 뭐 1급 공업사 정도 가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뭔가 큰일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대차 조립 품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기존에도 조립 품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기존에는 그냥 넘어갈 만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디자인이 실제로 조립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 아반떼 같은 차는 저렴한 차잖아요. 너무 저렴한 차니까 이 단차 하나하나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을 강하게 디자인하면 조금의 어긋남 이런 것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양산차를 놓고 보면 이게 제대로 나오는 차가 거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차가 다 뭔가 삐뚤어졌거나 틈새가 이상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들을 가진 소유자들 내 차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화가 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화나게 하는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반떼 곧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페이스리프트는 조금 더 무난하게 좀 적당히 만들어도 최종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차를 허용하는 허용 범위를 좀 넉넉하게 주는 그런 디자인을 해주셔야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립 품질은 정말 중요하죠. 저희는 현대차 공식센터에 차를 넣어보고요, 단차가 얼마나 고쳐지는지, 뭐 되기는 하는 건지 이 지속적으로 영상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서비스 센터 이 예약이 제대로 되긴 하는지, 그리고 정비 능력은 좀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 현대차 조립 품질 조금 나아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저희 아반떼 N 수리 상황 보시려면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칠 수 있을까요?